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뉴스 소리는 아마 오늘 박 전 대통령 선고 소리겠죠? 그렇습니다. 선고하는 음성 직접 들어봐야 되겠죠. 같이 들어보시죠. 피고인의 범행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는 바,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누어준 피고인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소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소원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서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을 선고합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네. 조금 아까 조원진 의원 주장도 듣긴 했습니다만 법원 앞에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모였다죠? 이 경찰 추산은 1,000명 정도 숫자가 이제 모였다는데요. 조원진 의원이 있는 대한애국당이 주최한 이 이제 규모의 그 집회도 있습니다. 김세현 판사와 박영수 특검 사진을 검은색 관위에 올려놓은 형태의 조형물,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해서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들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공판 결과가 나오니까 흥분한 지지자들이 오열하고 길에 들어눕는 이런 모습도 보였다고 하고요. 이후에 이들은 강남역 근처로 이동해서 거리 행진을 시작했고 오후 늦게까지도 계속 구호를 외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 보였다고 합니다. 자, 청와대와 각 당의 반응 좀 정리해 주시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런 논평 내놨습니다. 오늘 모두의 가슴에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 아시다시피 기자 시절에 이제 이 사건을 직접 취재했던, 또 그것을 지휘했던 당사자이기도 하죠. 예. 좀 아이러니하달까요? 뭐 그런 느낌도 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반영한 사필 규정이자 죄에 상응한 판결이라면서 자유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민주평화당의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참여하고 직접 사과할 기회를 포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실망하고 분노한다면서 최순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을 실수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선고된 형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면서 대한민국의 제1권력이 삼성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런 논평 내놓은 상황입니다. 삼성 무죄 난 거를 또 꼭 짚었군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입장도 정리해 주세요.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이 이 논평을 냈는데요. 재판부 판결은 이미 예견됐던 바고 이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하듯 생중계한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간을 가장 간담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걸 증명해 준 판결이다라면서 여야 정치권이 이 판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당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 논평들에 쭉 드러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다음 뉴스. 오늘 아침 검찰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삼성전자 서비스 인사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왜요? 이는 삼성의 노조 와해 시도에 대한 새로운 증거들이 확보된 데 따라서 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압수수색으로 보입니다. 노조 와해. 그렇죠. 최근 한겨레 등은 지난 2월에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이 노조 문제에 대한 문건 수천 건을 발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맞아요. 여기에는 지난 2013년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했던 문건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당시에 검찰은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 사실이 아닌데다가 출처가 확인이 안 된다면서 이 사건 무혐의 처분한 바 있죠. 네, 이 문제 다시 수사에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고용노동부가 조사해야 되는 사안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2013년 당시에 이제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이 나왔을 때 삼성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진정을 또 낸 바 있거든요. 하지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불기소 의견으로 비슷한 이유로 이제 검찰에 송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에 재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역시 삼성그룹을 대상으로 이 근로감독 등의 어떤 재조사에 나서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예.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이미 과거 고용노동부의 이 사건 조사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도 검찰도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삼성이 뭐 사상 최대 실적 발표했다지만 오늘 또 하나의 큰 악재가 있었어요. 삼성증권의 무슨 잘못된 배당으로 주식이 폭락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 흥미롭다고 해야 될까? 참 황당한 사건인데요. 삼성증권이 오늘 우리 사주 280만 여주에 대한 배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을 주당 그 1,000주로 전산에 잘못 입력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주당 1,000주씩 배당을 한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 가격으로 28억 3천여만 원을 배당해야 되는데 그 대신 28억 3천여만 주를 배당한 거니까 환산하면 약 110조 원을 지금 배당을 한 거거든요. 예. 이에 따라서 삼성증권 주가가 장중한 때 11% 급락했고요. 또 일부 직원들이 배당으로 받게 된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사태가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사주에 대한 배당에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00주씩 배당 받은 거는 다 우리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삼성증권 직원이죠? 그렇죠. 그 직원들은 이렇게 배당될 리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모럴 해저드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 빠르네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참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하여튼 삼성증권은 바로 수습에 나서긴 했는데 이 황당한 사태로 결국 감당해야 될 손실 당장 수십억에서 많게는 100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폭락장에 놀라서 주식을 같이 매도해버린 사람이 소송이라도 거는 경우에는 문제는 이제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발행 자체가 검토된 바도 없는 주식이 전산오류에 의해서 이 매도가 됐다는 점에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무엇보다 좀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렇게 배당될 리가 없다는 거 알면서 팔은 사람들 그 직원들은 막 누가 팔았는지 다 드러날 거잖아요.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계속 회사 다닐 수 있을까?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어제 오후 경북 칠곡 유학산에 추락한 FA 전타고 관련해서 공군이 조종사 2명의 순직을 최종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는 1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엑스레이 검사를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이제 2명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사고기는 대구 기지를 이륙한 후에 공중 기동 훈련을 마치고 복귀 중에 이제 추락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요. 공군은 사고 전투기에 탑승했던 최모 대위와 박모 중위를 각각 1계급 추서하고 내일 오전 연결식을 진행한 후에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조종사들이 비상탈출을 하지 않았을까요? 안개 때문에 당시 시계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당시 이제 추락 전투기가 유관이 아니라 계기 장치와 관제사의 유도를 받는 이제 계기 비행을 하던 상황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예. 따라서 어떤 계기 장치의 이상 그런 것들 때문에 전투기가 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충돌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일부에서 제기가 됐고요. 또 엔진 고장이나 이런 특수 상황 속에서 민가를 회피하는 그런 기동을 하면서 비상 탈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블랙박스를 분석해봐야 알겠는데요. 다행히 공군은 오늘 오전에 블랙박스를 수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쪽 앞에 얘기한 건 다 추측이죠. 그렇습니다. 언론의 추측입니다. 분석해봐야죠.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오늘 당정청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2022년도부터 적용할 이 대입제도 방안을 8월까지 발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론과정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현재 수시 모집의 비중이 과도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정시 모집 확대가 필요하다. 여기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안들을 제시하면 이후에 정시 수시 비율이라든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이런 유형에 대한 논의는 이 국가교육회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건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정책 계획 방향에 대한 얘기고 최근에 교육부가 서울 주요 대학한테 그냥 정시 모집 확대하라라고 해서 막 매년 대입이 바뀌고 있다고 비판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논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이 지난달에 교육부 박춘난 차관이 주요 대학에 전화를 해서 정시 모집 비율이 낮아졌다. 2020학년도 입시에서 정시 모집을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화제였는데요. 일부 대학들이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서 입학 전형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오늘 당정청 회동에서 이 문제 거론됐는데 일부 의원들이 교육부를 질책했다고 하고요. 또 교육부가 더 이상 정시 확대 요청을 대학에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쑥불쑥 전화하는 방식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교육부와 여당의 판단이 달랐던 거 아니냐 추측도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